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냄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가난의 냄새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병실의 소독약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속의 주인공, 민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싫었던 냄새는 바로 어머니의 냄새였습니다. 평생을 자갈치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등어 배를 가르고 명태 내장을 따내던 어머니. 옥분 씨의 몸에서는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릿한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민우에게는 수치심이었고 벗어던지고 싶은 멍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학교 근처에는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애들이 냄새난다고 놀린단 말이에요. 민우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하굣길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뛰쳐나간 아들이 걱정되어 옥분 씨는 장사를 하다 말고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 학교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우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우산을 받아들기는커녕 친구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옥분 씨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흐르는 얼굴로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옥분 씨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고 버스 번호도 그림처럼 외워서 타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민우가 돌도 지나기 전에 노름빛만 잔뜩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도 옥분 씨는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끼면 생선이 미끄러져서 손질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분 씨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옹이처럼 굵어졌고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 1,000원, 2,000원. 옥분 씨는 그 돈을 꼬깃꼬깃 접어 가슴 속 깊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 새끼 판사 만들어야지. 우리 민우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이 옥분 씨가 사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돈이라도 모으고 모으면 아들의 빛나는 미래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행히 민우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명문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까지 한 번에 패스했습니다. 시장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옥분네 아들이 판사가 됐대. 개천에서 용났네, 용났어. 상인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옥분 씨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옥분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장사를 일찍 접고 시장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웃는 옥분 씨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환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판사가 된 아들 민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연수원 수료식 날 옥분 씨는 아들을 위해 시장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맞춰 입고 상경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동기들과 교수님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어머니를 앉혀두고는 바쁘니까 식 끝나고 바로 내려가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화려한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그 몸에서 나는 비린내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화를 내는 대신 아들의 빛나는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 옥분 씨는 품에서 아들이 사준 적도 없는 붕어빵 봉지를 꽉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우는 서울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옥분 씨는 혼주석에 앉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 장인어른 쪽 하객들이 다 정재계 인사들이에요. 어머니가 오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냥 몸도 안 좋으시니까 내려가 계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천륜을 끊어내는 듯한 아들의 말에 옥분 씨의 가슴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지만 이번에도 그래, 내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미안하다라며 아들의 거짓말에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옥분 씨는 텅 빈 방 안에서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홀로 국수를 삶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국수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분 씨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평생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날랐던 탓에 관절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면
우리 손주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수 있는데? 옥분 씨는 아들에게 전화조차 마음 편히 걸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받거나 민우가 귀찮은 목소리로 지금 재판 준비 중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라며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나중에라는 그 말은 결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명절 옥분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동태전과 갈비찜을 바리바리 싸들고 무작정 아들의 서울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을 통해 연락을 받은 민우는 아파트 현관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집사람 불편해하는 거 알면서. 아니, 명절인데 얼굴도 못 보고. 이거 너 좋아하는 거라. 됐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는다고. 냄새 배니까 가져가서 드세요. 그리고 앞으론 제발 오지 마세요. 민우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밀어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이던 아들의 싸늘한 눈빛, 그것이 옥분 씨가 기억하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아파트 화단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다가 가져간 음식을 경비원에게 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옥분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바로 아들의 인생에서 철저히 사라져 주는 것이므로. 그날 이후 옥분 씨는 시장 일도 그만두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마음의 병이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구석에는 낡은 장롱 하나가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밤마다 그 장롱 밑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이 옥분 씨가 버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밤 옥분 씨는 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우야, 밥은 묵었나? 허공에 대고 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본 옥분 씨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고독사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민우가 내려왔을 때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래서 미리 요양병원에 모셨어야 했다며 투덜거렸고 민우 역시 귀찮은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이라곤 시장 상인 몇 명이 전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벤츠, 에쿠스? 좁은 장례식장 주차장이 금세 꽉 찼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중소기업 사장, 지역 유지, 그리고 번듯한 양복을 입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만 풍기던 어머니에게 이런 인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중 한 중년 남성이 상주인 민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 어머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사업 망하고 죽으려고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생선 판 돈을 쥐어주며 다시 살아보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뒤이어 한 청년이 나섰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시고 등록금을 보태주셔서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했던 어머니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만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좁은 시장 바닥에서 당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품으며 성자처럼 사셨던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민우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텅 빈 시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냉기 가득한 방, 어머니의 냄새가 배어있는 이불. 민우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낡은 자개장 밑에 깊숙이 밀어넣은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비닐봉지는 묵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자 그 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파스 냄새가 섞인 돈이었습니다. 밤마다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어머니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뭉치 사이에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공책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글을 몰라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았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늦은 나이에 밤마다 몰래 글씨를 연습했던 것입니다. 내 아들 민우야. 어미가 많이 못 배우고 냄새나서 미안하다. 내가 판사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나는 참말로 좋았다. 혹시나 내가 짐이 될까봐 멀리서만 보았다.
이 돈 평생 네 뒷바라지 한다고 모은 거다. 깨끗한 돈이다. 남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모은 돈이다. 혹시나 네가 살다가 힘들거나 배고플 때 어미 생각나면 맛난 거 사 먹어라. 민우야, 사랑한다. 내 새끼, 배고프지 마라.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으아앙, 어머니. 판사 체면도 어른이라는 자존심도 모두 던져버리고 민우는 어머니의 냄새가 배어있는 돈뭉치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냄새난다고 밀쳐냈던 그 돈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정확히 1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자신의 뼈를 깎아 만든 1억 원이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가 남긴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옥분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머니처럼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시장통 그 자리에 찾아가 어머니가 쪼그려 앉았던 자리를 어루만지며 속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의 냄새는 어떤가요? 혹시 늙고 병들었다고 냄새난다고 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쑥스럽더라도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리고 말해드리세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요. 나중에 1억 원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이 부모님께는 더 큰 행복일 테니까요.